뺏길까봐 뒤쪽에 산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애가 탈출해 나왔대요. 그래야 흙먼지 투성이었어요.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니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게 비단 그 부모만 탓할 일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발견된 게 29일이니까 뭐 한 열흘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9살 소녀고, 그러니까 집에서 묶여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쇠사슬로 묶였다는 게 사실이더군요. 네,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군데인데요. 한 다락방에도 묶여 있었던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테라스에, 지금 탈출한 것도 테라스인데요. 네. 집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에 난간의 한쪽에 그 쇠사슬 한쪽을 묶어놓고 이 아이에게 또 한쪽을 묶어서 결국 거기에 감금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일을 시킬 때만 풀어준 거예요. 화장실 가거나. 그 외에는 계속 묶여 있었다고 하고, 식사도 한 끼만 제공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발견 당시 이 아이가 거의 뭐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또 구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옆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옆집으로 네, 갔다는 말은 지붕 옆쪽으로 피신해서 가서 결국 탈출을 했는데, 탈출하고 나서 어른들에 의해서 구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는 지금 어디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이는 이제 아동보호센터에 있는데요. 아동보호센터에 가기 전에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 네. 치료를 받아서 이제 이 신체적인 부분은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요. 이제는 이제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의 심리적 치료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아동보호기관의 담당자가 전해준 말을 들어보면요. 아이에게 한 끼를 먹였더니 그 음식을 그릇을 다 비울 정도로 네. 다 먹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뭐 안아줬더니 씩 웃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친근감도 표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상처가 있지만 또 우리 사회가 잘 보호하고 잘 교육하면 또 이런 상처를 딛고 더 좋은 네,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기사가 났을 때는 프라이팬에 네. 손을 찢었다고 하고요. 그것도 사실 같아요.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만났을 때 멍이 얼굴에 심하게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까 뭐 테라스에 일단 그 쇠사슬을 네. 묶어놨다는 것도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쇠사슬 잡을 때 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몇 가지가 더 나왔고 아이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팬에다가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손을 지져서 지문을 없애라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쇠막대기로 온몸을 구타했다고 네. 하고, 그다음에 더 좀 충격적인 건 이거는 지금 거의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고문보다 더 심한 물 담긴 욕조에 아이를 담궈서 숨을 못 쉬게 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만 지진 게 아니고 글루건이라고요. 이 플라스틱을 한 200도 이상 네. 확 달궈가지고 하는 그 접착 형식으로 하는 그인데, 그걸 이용해서 아이 발등 또 쇠젓가락을 달궈서 발바닥 이런 곳에 화상까지 입은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아이가 이거를 정말 그간에 견뎌냈다는 것 자체로도 네. 저희가 참 좀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아이가 4층 집에서 네. 잠깐 밑그림이 보였었는데 4층 집에서 테라스로 네. 아주 사진이 있군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 네. 저 테라스에서 이제 부모가 잠깐 나가 있는 틈을 타서 아이가 이 정도 확대됐으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네. 도망갈 길은 없어요. 저 길밖에. 근데 본인 테라스에서 저게 4층이니까 대략 10m 정도 높이가 되는데 네. 테라스에 나와서 저 밑에 이렇게 약간 내리막 있는 지붕 있죠? 저기서 만약에 아이가 발을 헛디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위험까지 감수하고 이 아이는 네. 어찌 보면 필사의 탈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옆집 그 당시에 이제 옆집 비어 있었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저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컵라면 같은 거를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스레빠를 신고 나와서 무작정 길로 나와서 이제 달리다가 컵라면이 그 옆집 주인이 컵라면이 저 뜨거운 물이 부어져 네, 있고 그렇죠. 누가 후다닥 도망가더라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굶주렸다는 거고. 그렇죠. 네.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옆집에 못했다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요. 컵라면을 빼서 물을 부었을 정도니까. 그리고 아이가 나와서 다행히 정말 눈썰미 좋고 아이를 돕겠다 생각하는 한 주민이 발견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편의점 가서 먹을 걸 사주고 이런 네. 영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 거죠. 그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아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은 그 처음 발견한 맞습니다. 어른이 벗어준 겁니다. 아이가 맨발로 탈출했기 때문에. 그 어른이 아이를 데리고 이 소녀를 데리고 편의점에 갔고 그 편의점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모습이 처음에는 사실 전 뭐 분장을 했는 줄 알았어요. 눈 쪽이랑 이게 뭐 시퍼렇게 맞았다는 수준의 그런 흉터가 아니었어요. 얼굴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 멍이 이래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뭐 계속 눈치를 봐요. 막 여기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사람 지나드는 거. 그래 애한테 누가 때렸냐 그러니까 아빠가 때렸대요. 아빠가 짖었어요 하면서 손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쪽이 뭐 둥둥 부어 있는 거예요. 경찰에 빨리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야겠다 싶은데 이거 애가 배가 너무 고픈가 봐요. 그 짖어진 손으로 이거 막 물건을 막 집어요. 도시락도 집고 뭐 저 과자 몇 개 집고. 이 모든 기성세대가 참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 얼마나 됐답니까? 이게 지금 2년째 그렇게 학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이 아이를 보면 2014년 11월 26일 날 친모인 그 당시에는 이제 계부하고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 친모가 아동 보호센터, 위탁센터에 처음으로 문의를 해서 2015년 2월 10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2년 동안은 A 양을 위탁 가정에 맡깁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친모 되시는 분이 이제 다시 재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부를 만나게 되고 그 계부를 만난 이후에 2017년에 이 아이를 다시 위탁 가정에 데려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학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학대를 계속 받았다고 하고요. 지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거제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올해 1월에 창녕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근데 이 아이의 진술을 들어보면 올해 1월 창녕으로 이사 온 이후부터 더 강하게 학대를 받았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현재 경찰은 이 두 친모와 계부를 모두 다 이제 입건한 상태고요. 네. 아이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계부 의붓 아버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손이 그러면 그래도 같은 감정이 어떻든 다 제가 못하는데 가정이 왜 중요하겠어요. 남자애한테 직접 물어보지 말자. 막연히 사례가 안 좋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문제 푸는 도중에 이제 은희가 하는 말이 이제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말들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애를 또 갚혔다고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 좀 거짓말 같은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피해 아동이 탈출한 뒤에도 이 의붓 아버지와 친모가 양육 수당을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탈출해서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네. 그 중간에 창녕군의 계부와 친모가 또 이제 의붓 동생이 3명이 있어요. 네. 이 지금 피해를 당한 아동 빼고도 이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으로 9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았다고 지금 네.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 또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탈출해서 입원하고 있던 그 당시 10일 날에도요. 군에 추가로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출산지원금이라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군에서 3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면 출산지원금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나 네. 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라고 문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학대해서 아이는 정말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그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고 아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받을 생각까지 했는지 저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이 어떤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했다고 아이를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체벌이라고 하는 것도 저거는 체벌의 수준이 아니라요. 학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행한 겁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저렇게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3명의 동생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3명까지 이제 아동보호기관에서 데려가려고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했더니 또 이 부부가 이 자해를 시도했다고. 일단은 지금 이 피해 아동 9살 이 네. 여자 아이는
일단은 당연히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학대였죠. 네. 이걸 지켜본 그 의붓 동생 3명에도 정서적 학대라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를 했는데 이거 결정 나는데 원래 한 1, 2주 정도 걸려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을 결정을 하면서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긴급하게 이 부모하고 이 아이들은 떼놔야 된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 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집행을 하러 들어가야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납득이 안 됩니다만 이 개부는 뭐 혀를 깨물고 뭐 뛰어내리려고 투신 시도를 하고 또 친모는 뭐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이렇게 자해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 피해를 입은 지금 우리가 보고 너무 혀를 차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도 좀 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석 달 이상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학교로부터의 관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전국에 이렇게 소외되고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중학교 3학년생이 충남 예산에서 예. 네. 한 중학생이 예. 음식물 제대로 못 먹고 방치돼 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예. 마침 집에 예. 찾아온 선생님 때문에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상담사와 선생님에게 발견돼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네. 이게 충남 예산에 있는 한 중학생인데 이번에 올해 중학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군요. 예, 1학년이죠. 근데 입학하자마자 학교가 지금 뭐 그 당시에는 문을 안 열었잖아요. 네. 대면 수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지면서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3개월 전부터 집을 비운 상태에 아이 혼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불행한 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그 전까지는 와서 돌보기도 하고 가끔 네. 방문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2달 동안 사회복지사들이 방문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 혼자 방치돼 있었던 거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 번개탄을 피웠는데 그 번개탄이 불이 붙으면서 본인의 발에 또 2도 화상까지 입었어요.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고 네. 그런데 마침 그때 지금 말씀하신 상담사, 사회복지사하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아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방문해서 쓰러져 있는 이 아이를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보호기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접근할 수가 없어요라고 포기하기보다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새로 이사를 왔다면 그 동네에 그 뭐 통장님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뭐 인사차 가가지고 확인을 한다든지. 결국 뭐 부모 학대는 뭐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결국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물론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법상으로도 신고 의무 부과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그분들은 아동 폭력이 확인됐는데도 신고 안 하면 오히려 네, 처벌받죠. 오히려 처벌받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사실 이 조금 전에 그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례를 보는 것처럼 정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다면 네.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네. 완벽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좀 코로나19 사태 중이지만 좀 네. 선제적으로 일단 학대를 혹시 당할 수도 있는 의심되는 아동들 찾아보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9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위탁 가정에 보내졌던 게 학대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거제로 와서 여러 번 가정 방문이 있었어요. 5차례나 있었는데 아이 학대 사실 몰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이가 정말 학대당한지 여부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 파악해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네. 보호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무슨 저런 부모가 있나 이런 이야기만 하면 이런 일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